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총체적인 진실 규명은 미완인 상태죠. 그래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9월 출범 예정인 조사위원회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데요.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네. 먼저 5.18 민주화운동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지난 2월에 어렵게 국회에서 제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제정에 아마 우리 의원께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정 이후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월 제정 이후에 9월에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데요. 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제 본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위원을 임명하는, 즉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네.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먼저 그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행령에 꼭 당겨야 할 내용들을 좀 몇 가지 꼭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본법에는 이제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조사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절차 과정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과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게 시행령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광주시나 광주의 5.18 단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본법에 들어가려고 했던 실무위원회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그런 광주시나 5.18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지자체나 민간단체 위임하고 위탁하는 조사 업무를 예.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행령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2월에 제정된 그 특별법의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법안도 대표 발의하셨죠? 예, 개정안을 2개를 냈는데요. 예, 예. 최근에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일어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행위, 네. 이것을 조사하자는 개정안을 살해 안매장 및 성폭력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집어넣은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또 예. 하나 조사위원회 조사권 관련해서 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원 정수가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00명 이내로 하자. 그리고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할 수 있는 청구 의뢰권을 네. 현행법에는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삭제해서 인적인 물적 증거 확보를 좀 용이하도록 하는 네. 그런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건 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좀 강화를 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발의는 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직 국회가 하반기 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원 구성이 되면은 저번에 본법 통과될 때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 만큼 예. 또 재논의를 하는 예. 과정이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이걸 이유로 해서 본법 시행 9월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나 진상조사의 활동이 늦춰지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본법의 한도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개정안도 동시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우리 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함께 네. 하신 의원들도 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몇 분 정도 되신가요? 개정안에는 한 20, 30분 참여했는데요. 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예. 여야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예. 근데 이 법령상의 여러 가지 법 원칙이나 네.
또 다른 법과의 연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는 9월에 이제 출범할 예정인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이제 관심이 높은데요. 예. 현재 이제 이 조사위원회를 꾸릴 또 앞으로 또 이끌어갈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유감스럽게 좀 지체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9명으로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또 국회의장이 1명, 5명이 여당 몫인데 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9월 출범 이전에라도 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전 네.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지역사회와도 계속 대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적절한지, 위원장은 네. 누구로 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민병로 교수를 네. 추천한 상태인데요. 예. 법안 제정 때 참여했던 전대 법대 교수를 네.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야당 몫으로는 조사위원이 4분인데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한 분 말고 추천 한 분 말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예, 자유한국당도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이야기 듣지 못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예. 누구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는 오랜 기간 5.18에 관여하신 이제 학자를 추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의원들의 이 자격이나 요건이 앞으로 우리 5.18 진상 규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예, 자격과 요건은 어떤 걸 좀 갖춰야 한다고 봅니까? 의원들의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법학이나 또 이런 수사나 인권 분야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분들, 연구나 또 이런 조사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그 소명의식을 갖고 또 5.18을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네. 또 강단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결론을 짓겠다고 하는 네. 투철한 생각을 갖는 분이 좀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도 5.18 진상규명 작업은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 반쪽짜리로 끝쳤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기회인 이번 진상규명에 의해서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88년 5.18 청문회 때도 있었고 97년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상당 정도가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초 발포, 네.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격을 하게 한 이게 누구의 명령인가, 또 집단 발포 책임자는 누군가, 이건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 네. 명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헬기 사격이나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이나 암매장, 행불자 문제, 이번에 또 드러난 성폭행 문제, 이런 인권유린 사건, 그리고 이 5.18 38년 동안 사실 왜곡과 폄훼 활동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밝혀내야 될 대상이고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 진상규명위원회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 또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 의원께서는 그 돌아가신 DJ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만큼 DJ 대통령과 인연이 깊으시고 요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좀 소회가 다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소원 또 희망 추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어서 감회가 아주 깊고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적인 대전환이에요. 70년 한국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또 많은 이념적 갈등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시정적 부담들 고려할 때 또 그 논란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민족사의 명운, 운명을 새로 개척한다는 자세로 협력하고 같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6.15 이제 공동선언이 나온 지 18주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도를 하신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취지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의 그 뿌리는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이룩한 6.15 공동선언에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4선언 때도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하자고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6월 15일을 우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네. 이미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이번에 18주년을 맞아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